그래서 뭐 조금 간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원래 예상은 낙승을 할 걸로 다 생각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땀승을 했어요. 네. 그냥 진땀승, 신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땀승을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 아니란 자세. 그렇죠. 저는 여러 차례 이준석이가 네. 무슨 8%가 이기네 10%가 이기네 할 때부터 내가 아주 상당히 고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오랫동안 이 대선을 지켜본 사람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고 예. 마지막까지 예, 그럼요. 동료를 오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준석 수고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은 수고해서 수훈갑 MVP 메달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돼요. 그럼요. 징계위 예, 지금 왜냐, 아주 결정적으로 이준석의 신청을 하는데 3대 죄가 있어요. 3대 죄. 예. 뭐냐면 선거하면서 갈라치기를 했어요. 예. 2대 남, 2대 녀,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했어요. 예. 또 하나 죄는 뭐냐? 당 대표가 당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당을 분란을 시키고 후보를 그냥 뒤통수를 계속 때렸어요. 계속 때렸죠. 당 직무 거부하고 잠적한 게 2번이었거든요. 가출이 2번이고 2번 하고 1월 6일 올해 네. 그 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하기 이전까지 계속 그렇게 윤핵관이라는 말이 아니 윤핵관이고 이재명 측근은 이핵관이지 다 핵심 관계자가 있는 거지 컬 부득고 예. 드러내서 해가지고 오히려 타겟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제가 아는 쪽 그 선거운동하던 책임자가 국민의힘은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준석이가 있다고. 어? 이준석이 그러냈어요. 또 이준석이 죄가 뭐냐? 엑스맨 예. 역할을 했다 그 예, 얘기네요. 이준석 민주당. 그렇죠. 이준석의 세 번째 죄가 뭐냐? 입방정입니다. 입방정. 입방정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랑 단일화하기 전에도 계속 안철수 치니까 예. 단일화 한 다음에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이겨놔가지고. 예. 예? 예. 그리고 10% 이긴다, 뭐 한다. 계속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당 대표면은 자기는 좀 빠지고 후보를 앞세우고 당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징계위원회 해볼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7, 8, 9 이 네. 마지막 순간에 네. 야당 측은 네. 전화 한마디 못 받고 네. 이재명 민주당 측에 이 투표 동료 전화를 엄청나게 다들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총력전을 그렇죠. 폈는데 그걸 동안에 이 국민의힘은 샴페인 터뜨리면서 우리 이겼다 하고 그렇죠. 날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져 10% 이긴다, 뭐 이런 아마 식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네. 요 민주당 이재명 측에 몇 번 전화 받으셨죠. 네. 저는 근데 이재명 뭐 어디 윤석열 쪽에서는 제대로 전화 한번 한 통도 안 받았어요. 하고 저 이재명 그 와이프 김혜경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아주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사활을 걸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3표만 더 달라고 읍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 예? 그리고 허리를 굽히잖아요. 근데 절박함, 그렇죠. 절박함. 근데 국민의힘은 이겼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탄핵에 그서 마음을 완전히 주질 않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 너희들은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너희들이 대안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이번에 뭐 홍준표도 뭐 마지막에는 뭐 유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없죠. 계속 당 후보를 전혀 안 했습니다. 뒤통수 계속 때리고 다녔죠. 아니 마지막 그 유세하는 서울시청 피날레 홍준표만 나왔잖아요. 건강검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연구해도 되는 것이고 네. 나오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상임 네. 고문을 했고 네. 선대위에 뭐 대구가 자기 네. 지역구 아닙니까? 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렇죠. 아는 거예요.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이재명 보세요. 총력을 다해서 뛰고 문재인은 여성가족부 비판하고 정치 보복한다고 윤석열 직접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선관위는 또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예. 엉터리 선거했잖아요. 예, 저렇게
총력을 다해서 선거판을 흔들려고 보는 거잖아요. 코로나 환자 막 늘려서 웬만하면 투표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선거에 염증을 느끼게 해서 투표율을 낮춘 거죠. 그러려면 이기려면은 좀 더 몰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저는 이렇게 근소한 차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한 구도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자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얻은 거는 48%밖에 못 얻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은 승전보와 동시에 반성돼야 되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은 해체를 해야 합니다. 네.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더군다나 이준석이는 네. 자기가 이제 뭐 탁 당권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당 우선권이 있었는데 6월 지방선거 공천도 하고 네. 이준석부터 저는 갈아치워야 한다고. 이준석 갈아치워야죠.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가 네. 너무 늦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단일화 효과라는 게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역풍이 불었죠. 예. 근데 본인은 뭐 그 입장문 발표하는데 보니까 공동으로 뭐 운영을 하고 상당히 꿈에 들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그냥 주워버린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렇죠. 아무 한 것 네. 없이. 마지막에 3월 3일 날 삼진날 강남제비 돌아오는 날 단일화하고 3월 4일 날 그 사전투표했잖아요. 예. 오히려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호남 쪽에서 결집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역풍이 그렇죠. 불어갖고 안철수의 제일 무기가 호남표가 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호남 쪽에서 더 배척받은 거 보면 저는 단일화에서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군다나 들어요. 이제 영남권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도 아이고 단일화까지 했으니 이겼네 네. 하면서 이완돼 버린.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계속 8% 두 자릿수로 이긴다 이 소리 하니까 저 영남에서 어제 초반에 엄청나게 이 투표율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제사 오후에사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겨우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대로 갔으면은 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정부 경험이 없어서 정부 맡고 싶다. 또 국민의힘이 당 변모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공동정부, 당권 여러 가지 노리는 말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왔을 때 또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개선 장군처럼 앉아 있는 거 보고 아 저분이 그 냉수를 크게 마시는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완샷으로 들어서 잘못하면 식도가 얼어붙겠구나.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한 만큼 어떻게 보면 결실을 챙겨야지 너무 마지막에 그거 하나 했다고 너무 큰 거 노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 DJ랑 JP 연합 때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JP 쪽에 인맥이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잖아요. 국회의원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노린다. 지금 당권은 이준석이가 내년 6월까지는 임기예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 이거 민주당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인수위원장 그 쉽게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철수의 길에는 좀 험로가 예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생을 한 것은 역시 진보층이 진보 좌파가 좀 결집했어요. 그동안은 약간 뭐 이 주류 비주류 간에 그런 갈등도 있었고 또 친문과 이재명 직계 간의 갈등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가 단일화되고 또 그 적폐청산 발언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총 결집한 것도 좀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 원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또 하나는 심상정 이 정의당 후보가 너무 저조했어요. 심쪽박이라고. 너무 저조해버렸어요. 쪽박 갈수록 어떻게 보면 미미해요. 2.37% 얻었지 않습니까? 너무 했어요. 자기 당 지지율도 한 5% 되는데. 옛날에 저희 때 예비고사 있었거든요. 그냥 3번만 다 답안지 다 쓰면은 꼴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 답 쓴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빵점을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3번 다 썼으면은 기본으로 그 25점은 맞는데
그 사지선다행에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경을 쳤다. 진보가 분열한 것도 있고 심상정이라는 인물이 이제 식상한 거죠. 예, 너무 그리고 식상해. 아니 몇 번을 나옵니까? 네. 그렇게 정의당에서 인물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심상정만 나오니까 이건 뭐 헌 장롱에서 헌 옷 꺼낸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표가 많을수록 네. 그 심상정 지지자가 윤석열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3, 4%만 얻었더라도 한 2, 3% 그렇죠. 가볍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심상정이가 견제 역할을 전혀 못했죠. 2.37%밖에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진보가 무서운 거예요. 예. 한때 왜 심찍윤이라는 말을 돌았잖아요. 예. 진보한테 심상정 찍으면은 윤석열 된다. 그래서 진보가 이번에 똘똘 뭉친 거예요. 47%가 이재명 표가 나온 거는 문재인 지지율보다 더 나온 거예요. 예. 그동안은 문재인 지지율보다 훨씬 떨어져서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렇죠. 막판에 그 스포트를 굉장히 올린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엄청나게 몰린 이재명은 하여튼 완전 결집한 거예요. 대장동 적반하장 정술에다가 여러 가지 그 신출귀몰한 그 무공을 동원해서 상당히 저는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윤석열 후보의 개인기 네. 또 어퍼컷 네. 정말 또 대중연설을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는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가끔 조금 좀 들어서 그거 네. 몰랐는데 시청아 피날레 대중연설을 보고 야 완전 체질이네. 네, 정치 체질이 그런 생각이 정치 들더라고요. DNA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 대통령은 거의 청와대에서 그냥 희귀꼬머리처럼 지냈잖아요. 예. 문 잠그고 방문해서 안 나오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집 방에서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사람도 좀 만나고 얘기도 좀 듣고 기자회견도 좀 하고 이래야죠. 예. 그리고 왜 특별 사정관 가족 감시하는 거 그거 윤석열 후보는 바로 바로 해야죠. 임명하겠다. 예. 지금 뭐 국회가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과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합의를 해갖고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또 문재인은 뻔하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안 한 거죠. 하지마 알았지 하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사정관에 있고 다 감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김정숙이가 옷값을 얼마 썼는지 그것도 뭐 비밀리아라고 또 그 숨겨놨더라고요. 몇백억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임기 끝나버리면은 그 모든 자료들을 국가기록관으로 옮기면 30년인가 딱 그렇죠.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려고 지금 그 항소를 또 한 거 아닙니까? 그 꼼수를 공개하라는데 쓰는 법원에서. 그런 거 다 밝혀야죠. 그리고 문준용이 세계적인 작가라는데 영세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돈 그 돈 다 먹었거든요. 그런 거가 맞는 건지. 그리고 저 청와대에서 저 같이 살고 있는 딸 그 이스타항공하고 도대체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이런 거 특별 감찰관이 밝혀야 되잖아요. 결혼까지 해갖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동안 또 그 부동산 갭 투자도 해서 돈도 좀 벌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청와대 가서 살고 있죠? 그 영화 왜 시댁살이를 영화 기생충 보고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거기에 지하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지하에 기생충이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좀 나가서 살아야지. 어쨌든 이기니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는 아니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졌으면 방송도 안 하려겠습니다. 그렇죠. 뭐 신이 너무 안 미안해서도 할 수도 없고 저는 한 5% 정도는 이기지 않겠나 그렇게 늘 얘기해 왔는데 거기에 틀렸지만 그런데 하여거나 어쨌든 이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침 잘된 거고요. 방송에서도 민주당 쪽 열심히 편들던 선대위 한 친구 나왔는데요. 예. 밤새 울었는지 눈이 뚱뚱 먹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죽상이 됐어요. 당연하죠.